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포항지원 24 4255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2-5-2, 32-26, 30-27. 매지가 128.56평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근린시설 건물이 146.38평입니다. 그 근린시설이 2015년 사용 승인 받았는데 소매점으로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1순위 근저당이 하나은행으로 6억 4,800만으로 설정이 돼 있고 감정 가격은 지금 11억 5,300으로 돼 있고 최저가가 2억 6,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은행에서 감정 가격을 설정을 얼마 해놨죠? 6억 4,800을 해놨죠. 그 다음에 감정 가격 11억 5천이죠.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도 감정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경매를 진행해서 감정하게끔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이 11억짜리를 5억만 대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1순위 근저당하고 감정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 감정 가격이 조금 부풀려질 수 있을 거다 하는 걸 우리는 그냥 그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무조건 감정 가격을 믿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청구 금액이 5억 5천인데 물건이 두 개를 공동담보를 집어넣고 하나가 팔렸는데 팔린 게 보니까 그쪽에서 5억 5천만 원에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구금 5억 5천이 5천만 원을 받으니까 5억이 남는 거랍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1천만 원에 월 23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기준거리보다 빠른 임차인입니다. 이게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낀 거는 여기 보십시오. 이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인데 여기 집이 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집이 있고 땅이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진 것이 있는데 32-27이 있고 여기 보면 32-26이 있고 32-5가 있는데 32-27과 32-26은 분할이 돼가지고 지금 도로로 수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다 우리가 산다가 이 두 땅은 수용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토지는. 근데 이 계획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도로가 분할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땅 전체에 대해서 컴페르가 용적률을 적용한 게 아니라 분할되는 땅에 의해서 컴페르가 용적률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311제곱미터에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여기에 요 땅이 지금 건물이 있는 땅이 지금 보게끔 되면 311제곱미터죠. 우리가 파는 건 412제곱미터 사는 거는. 근데 건축물 관리자면 311제곱미터로 되죠, 여기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이 분할되는 땅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땅하고는 분할이 돼서 수용이 된다고 해도 밑에 있는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보게끔 되면 도시군 계획이 결정이 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수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목이 대지로 돼 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년이 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 당과 공부를 낙찰을 받고 나머지 두 개 필지는 수용이 돼 있으니까 우리 수용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해달라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신청서를 받은 포항에서 시에서 땅에 대해서 예산 편정을 했다가 그 다음 해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나오게끔 되면 그 다음 해에 그 예산 나온 거 갖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올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장으로 보면은 2년이 걸리고 배울수록도 한 1년 이상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따지면 2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걸리지만은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땅을 지금 땅에 대한 감정가격인데 지금 24%까지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까지 하라고 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를 산다 그러면은 35%의 땅을 산 거를 포항시에다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호생 한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 호생 한의원이 여기에 보면 이 이미 수용 우리 땅이지만은 건물을 안 짓고 도로를 현황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남쪽아리 땅은 이미 군유지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수용이 된 겁니다. 여기는 이 집 짓면 9월 20일 한 2년 전에 요건 수용이 됐고 우리는 지금 우리 땅은 지금 우리가 낙찰받은 이 땅하고 이 땅인 거죠. 이 땅하고 이 땅은 주목이 대주로 돼 있으니까 매수 청구를 해서 팔면 된다는 게 그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가 신누구였다가 지금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포항시 남구 해갖고 여기 근린시설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게 근린시설이 11억짜리가 2억 7천까지 하락한 것이 있고 공동담보로 해갖고 9,300만 원짜리가 4,500만 원까지 해서 하락하다 버리고 5천만 원 이런 받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5억 5천 청구한 건 공담보로서 5억 5천 청구한 것 중에서 이미 5천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5억 정도는 남아있다는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2016년도에 이 사람이 임차를 해서 보증금에 얼마죠? 보면 그 1억에 230만 원 원래는 8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었던 거는 대항력이 있고 나머지 2천만 원 후가 올린 거는 기준권이 이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1억에 230만 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얼마에 낙찰을 받죠? 2억 7,600. 2억 7,600개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걸 3억 5천에 낙찰을 받아갖고 위에 수용당하는 땅을 수용당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한 7, 8천 이상은 건져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산림원에서 지금 1억에 지금 230만 원 내고 있죠. 그 사람 보고 야 이거 한 4억에 산후원 보고 야 230만 원 1억에 230만 원 못 내니 네가 한 4억에 했는지 4억 5천 사라 하면 내가 보면 한의원에서 1억에 벌 230만 원 될 게 뭐 있어 내가 10%씩 잖아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보자마자 야 이건 무조건 MPL로 사갖고 우리 수강생들 보고 누구 투자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공개 강의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보면 MPL한테다가 야 이거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는지 해서 한 3억 5천이라도 좋으니까 하게끔 해봐라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연락이 왔더라고. 3일 전에 팔렸다고. 이게 이게 지금 성격이 팔린 게 MPL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억 정도에 들어올 거지 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넘기려면 5억 5천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처럼 제가 공장 같은 걸 제가 골라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4월 2일 날
유찰이 되면은 바로 연락해서 다른 사람 사기 전에 먼저 사버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물건이 좋다 그러면 그런 사더라고요 지금. 이게 원래 MPL만큼 부동산 쪽에서 MPL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MPL이 다시 수준으로 들었다. 지금 부동산이 워낙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빌려준 은행에서 자기네들 자본을 못 받아가면서 MPL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한 거를 가지고 MPL을 투자할 수 있는 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은 내 돈 하나를 안 들이고 그냥 공장 하나 내 손에 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만 잘하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것도 우리가 10억으로 하락했다고 하게끔 되면 예를 들어서 16억을 사지 않습니까? 16억을 10억 주고 사서 16억에 입찰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대출을 해달라는 거를 10억 주고 샀는데 11억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16억에 샀기 때문에 11억 대출해줘요. 이렇게 해놓고 그 11억에 대해서 대출 이자는 아까 얘기했는데 그 공장이 200평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2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3만 원, 4만 원씩 간다 그러면은 그 뭐만 월 한 800만 원 준다, 800만 원 정도만 준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 얼마든지 갖고도 남아요.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공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한 2, 3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럴 시기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IMF 때 부동산 투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거고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당권을 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금 들어왔던 애들이 바닥을 붙들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벌써 보면 투자 환율이라고 이렇게 보면 현황이 거의 돈으로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먼저 이 주인이 이렇게 대지목이 대주로 돼 있을 때는 매수 신청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 자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 제가 지금 강남기획장을 새로 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기획장을 새로 열은 곳에서는 저한테다가 이렇게 공법이나 특수경매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좀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공법이든지 이런 걸 다 한 주, 첫째, 셋째 주는 이런 걸 강의하고 둘째, 넷째 주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해서 지금 한 달쯤 지났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다 그래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공법 강의 따로 추천 물건 강의 따로 했었는데 한 주는 공법 강의라고 한 주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알기가 좋다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보고 그쪽에 오셔도 된다 그랬더니 어저께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 이쪽으로 오시지 않고 그쪽으로 와서 강의를 들으셨던 겁니다. 거기는 제가 가봤더니 회장님도 보고 총무도 보고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등록하면서 1년 동안 수강하고 2년 동안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회장, 부회장 뭐 이런 것이 없이 강의만 들었는데 그쪽엔 또 그런 걸 다 만들었고 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평가도 하고 입장 들어갈 것도 의논도 하고 서로 뭐 하면서 이렇게 모임이 있더라고요, 보면. 뭐 일장이 일단이 있겠지만은 그게 참 이게 조금 빨리 쓰면은 2, 3억은 그냥 바로 벌었을 텐데 아깝더라고요. 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서울 동부 지원 2025 50821 강제 경매입니다. 옥수동 40평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현장 가격이 16억이고 현재 최저 가격이 12억입니다. 1, 2, 3순위 근저당 농협이 15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 금액이 지금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1,800이더라고요. 2분의 1 지분이 16억이라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얼마가 가는 거죠? 30억짜리죠.
3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로또 복권 2주 연속 당첨. 로또 복권 2주 연속 당첨하면 이걸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때문에 이 아파트를 날릴까요? 저는 취하시킨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최저 가격이 12억 8,100만 원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도 1억 2,810만 원을 가져가야 된다는 좀 입찰 보증금이 좀 많기는 하지만은 최소한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 금액이 1,800만 원밖에 안 돼도 아파트 자체가 30억짜리 아파트 정도는 시야 동의서를 써줄 때 3만 원 정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취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권리분석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이나 전입사항에 있는 것을 보시게끔 되면 채무자 부부 점유 중이고 별다른 등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면은 이걸 보고 내가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자 보십시오. 근저당 설정을 2억 4천하고 4억 4천하고 8억 4천 했죠. 근데 원래 24년 8월 29일, 8월 29일, 24년 8월 29일 어떻게 같은 날 1364777879로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세 번에 나눠 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보면 본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점유자 임차인은 없다고 함. 배우자 김 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다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인천지원 2024 49122 임의경입니다. 김포시 월급면 62-12 과수원이고 62-13 임야입니다.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과수원이고 한 필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입도로가 62-14가 다른 도로로 돼 있는데 이거는 경매가 제외고 다른 사람 개인의 땅이에요. 현황이 포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일 뿐이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도로 주인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1순위 근저당이 6,500이고 2순위 근저당이 5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 신협에서는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준 것 같은데 2순위는 현황도로가 있으니까 못 모르고 이거를 시가로 따서 한 5, 6억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주는 모양인데 지금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감정 가격은 3억 8,600이 돼 있고 최저가로 지금 9,200만 원까지 하락이 돼 있습니다. 3억 8,600이고 9,200까지 하락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기는 뭐예요? 임야고 요거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입니다. 농지지만은 일단은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하더라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뿐이지 농사는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 그 분홍빛으로 되어 있는 요게 도로같이 생긴 요거는 농지로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요금 62-14 이렇게 해서 노란 색깔이 되어 있죠. 요거는 지목이 도로지만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세금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투자를 권유한다면 이거는 뭐를 만드는 여기를 일용 쉼터를 한번 좀 신청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용 쉼터가 허가가 날 수도 있고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허가 난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 일용 쉼터 질 때
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할 수 있고, 채용 쉼터를 질 때 현황 도로가 있으니까 사용수납 없이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담당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임야고 과손이고 여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로는 2005년도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을 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 땅인 경우에는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현황이 도로로 돼 있고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현황은 포장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포장이 돼 있는 땅이고 여기 배수로까지 만들어져 있죠. 이건 아까 우리 가수원에 도로같이 생긴 땅 있죠.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땅이다 보니까 아무 관계없이 그 전에 있는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고 그 사용수납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각으로 제외된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가 이렇게 돼 있고 따라서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을 상대로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진로 소송하고 우리로서는 이대로 이거를 인수받든지 아니면은 체류용 쉼터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허가로 있던 걸 체류용 쉼터로 바꿔줘요 보면은 잘 없애고 새로 해야지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임야로 돼 있고 저는 여기에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체령 쉼터를 쓰고 있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그 시내 가운데 있는 주말 농장시로 사용을 하면서 앞에 있는 땅 주인과 적당하게 사입을 하든지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나는 연금을 신청하겠다 또는 임야를 가지고 임업 후계자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가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가격이 워낙에 하락을 했으니까 3억짜리가 9천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마음에 추천을 한 겁니다. 명지 영목은 신청 가능한가요? 네, 뭐요? 명지 영목 도로가 개인 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경기만 들어가게끔 농기가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록요금 분리농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랄까 농지연금 대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가수원으로 돼 있고 영농요금 분리농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 보면 있죠. 여기 뭐지? 영농요금 분리농지 이렇게 돼 있죠. 영농요금 분리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 그냥 그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임업휴게자를 만들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게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걸 지을 때의 얘기지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됐든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를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을 질 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묻는다 이런 얘기지 그거 아닌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은 다 이게 있어요. 외국인이나 뭐 이런 걸 살 때 이런 땅을 살 때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워낙에 많이 막 사서 제끼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이런 걸 살 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순위 건조당이 6,500이고 2순위 건조당이 5,500입니다.